안녕하세요. 여기는 혜민서고요. 저는 혜민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책 택배 언박싱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저의 요즘 관심사를 반영한 책들을 몇 권 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주제들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책을 몇 권 소개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책들을 몇 권 시켜봤는데요. 또 구독자분들을 위한 책 이벤트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말미에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같이 책 택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보여드릴 만한 첫 번째 책은요.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무려 정가 3,300원짜리 작고 얇은 책인데요. 어린 왕자 진짜 오랜만에 손에 쥐어보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읽었던 게 저의 마지막 기억이거든요. 물론 그 책의 내용이 얼추 기억은 나는데 세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어렸을 때 읽었던 어린 왕자를 20대 후반이 되어서 다시 읽으면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해서 책을 사봤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요즘 저의 관심사는 바로 알쓸 별잡입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혹시 보고 계실까요? 알쓸 신잡 시리즈 자체를 원래 좋아해요. 그런데 알쓸 별잡 시리즈가 이번에 또 새롭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재미와 정보를 모두 갖춘 너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가 알쓸 별잡 시리즈 5화에 잠깐 소개가 되더라고요. 5화에서 박사님들이 프랑스 최대 항구 도시 마르세유에 가게 되는데 생텍쥐페리로 추정되는 실종된 시신이 마르세유 앞바다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르세유에서 이 어린 왕자가 잠시 소개되는데 그 소개를 들으면서 다시 어린 왕자 좀 읽어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번 알쓸별잡 시리즈는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무려 4개국의 10개 도시를 박사님들이 여행하는 에피소드들이 실려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럽 여행했을 때 지중해 도시들을 참 좋아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 알쓸 시리즈를 보고 지중해를 여행했다면 얼마나 더 풍부하게 감상을 할 수 있었을까 조금은 아쉬운 마음 그리고 그 아쉬움을 영상으로나마 덜어내는 마음으로 요즘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데요. 지중해 근처 도시들 특유의 열정적이고 강렬한 그 이미지들이 저에게 굉장히 깊게 각인되어 있었거든요. 그 도시의 건축물들도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고요. 스페인의 가우디 건축들이라든지 세비야 성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알쓸 별잡 시리즈에서 그런 건축물들도 많이 소개돼서 엄청 재밌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린 왕자와 실제 어린 왕자의 싱크로율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되짚어가면서 재미나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구입한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건축가의 서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저의 요즘 두 번째 관심사는 건축입니다. 이번에 사무실을 만들면서 가구들 혹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이런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혹은 나중에는 정말 이런 집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될 만큼 최근에 인테리어, 건축, 디자인 이런 것들에 호기심이 많이 생겼는데요. 처음에는 인테리어 소품 정도로 시작을 했던 것이 디자이너 가구들의 세계로 넘어가고 또 자신의 집을 정말 자신의 취향을 잘 담아서 가꾸고 있는 분들의 영상으로 넘어가더니 급기야 자신의 집을 지은 분들의 다큐멘터리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알고리즘이. 그런 맥락에서 근래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브루탈리스트라는 영화도 혼자 재미나게 보고 왔고 건축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호기심이 생긴 분야 혹은 궁금증이 있는 어떤 주제가 있을 때 책으로 그걸 해결하는 습성이 저는 있거든요. 건축이라는 주제를 조금 더 탐구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학생이나 젊은 건축가가 수많은 책의 숲속에서 헤맬 때 독서의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일종의 길잡이 책이라고 하고요. 건축가로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50권의 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먼저 접하고
하고 필요한 책을 선정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동양, 서양, 고전, 현대, 주거와 도시를 넘나드는 건축책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하는데 건축에 대한 책 뭐부터 읽어야 되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던 저에게는 이보다 더 적합한 책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으로 시작해보면 뻗어나가기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장바구니에 넣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건축과 관련된 책 한 권이 소개되어 있고 그 책에 대한 글이 실려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분이 쓰셨는지가 적혀 있는 방식이고요. 아마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호기심은 이 책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의 고리들이 계속 연결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시작점으로 해서 건축에 대한 책들로 좀 뻗어나가 보고 싶다는 마음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건축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은 분이 계시다면 영상 댓글로 건축에 관해서는 이 책 읽어보면 좋아요 라는 추천도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네요. 그 다음 세 번째 책은요. 이승우 작가님의 고요한 읽기라는 책입니다. 이승우 작가님의 산문집이고요. 이 책은 저의 관심사 중 독서 모임이라는 키워드에서 파생된 책입니다. 제가 넷플연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총 4권의 책을 읽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도서로 선정한 책이 이승우 작가님의 사랑의 생애라는 책이거든요. 저는 그 책으로 이승우 작가님의 작품 세계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이승우 작가님이 쓴 산문은 어떨까 그런 호기심을 풀어줄 수 있는 책으로 비교적 신작인 이 고요한 읽기라는 책을 구매하게 됐고요. 고요한 몰두를 통해서 얻어낸 소설가 이승우의 생각들을 읽어볼 수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사랑의 생애를 다시 읽어야 하는데 그 소설을 읽기 전에 혹은 읽은 후에 이 고요한 읽기라는 산문집을 같이 읽으면 이승우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골라봤고요. 혹시 제가 작년 가을에 진행했던 침묵의 독서 모임 영상 기억하실까요? 올해에도 어반플레이와 함께 그 독서 모임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한 권이 아니라 3권의 책을 3회차에 걸쳐서 같은 멤버분들과 읽게 될 예정인데 함께 읽을 책 중에 한 권으로 또 이 고요한 읽기를 제가 선정을 했거든요. 조만간 저의 인스타그램에 독서 모임에 대한 모집글도 올라갈 예정이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의 SNS를 잘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소식을 부지런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째로 구입한 책은요. 케빈 리퍼트 작가의 글을 쓴다는 것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책에서 알 수 있는 저의 요즘 관심사이자 화두는 바로 글쓰기입니다. 이건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책 출판 계약을 하나 했거든요. 독립 출판물의 한 부분을 제가 담당하기로 해서 에세이를 몇 편 써야 됩니다. 이전에도 이미 2권의 책을 출판했지만 청소년 경제서였고 저의 생각을 많이 요구하는 글이라기보다는 10대 청소년 분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재미있게 경제라는 주제를 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쓴 책이었어요. 산발적으로 흩뿌려져 있는 여러 지식들을 다시 잘 가공해서 또 저만의 시각을 넣어서 정리하는 글쓰기에 가까웠다면 이번에 써야 하는 글은 오로지 저의 생각과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글쓰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그 책에 대한 소식들이 구체화되면 그리고 그 책이 실물에 더 가까워지면 차차 채널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즘 저의 정말 중요한 화두는 글쓰기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을 구매하게 됐고요. 이 책은 진호출판사에서 나온 지혜의 말이라는 시리즈 도서입니다. 작가, 정원가, 영화감독, 건축가, 디자이너, 뮤지션, 셰프가 전하는 매일이 새로운 지혜와 영감의 문장들을 수록한 도서고요. 처음에 이 시리즈를 알게 된 건 넷플연가 모임을 하게 된 그 장소에서 서가가 있어서 책을 이렇게 좀 구경하고 있는데 디자인을 한다는 것이라는 표지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최근에 건축, 디자인 이런 주제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책을 딱 꺼내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한쪽에는 영어 원문이 실려 있고 한쪽에는 한글로 번역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디자인에 대한 통찰이 담긴 문장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기획이
꽤나 신선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 되게 재밌다 하면서 딱 찍어왔는데 이번에 책을 구매할 때 그 디자인을 한다는 것을 구매하려다가 이게 시리즈 도서라는 것을 살펴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글을 쓴다는 것 시리즈가 있길래 디자인을 한다는 것과 글을 쓴다는 것 중에 어떤 시리즈를 사볼까 막 고민을 하다가 건축에 대한 책은 한 권 샀으니까 글쓰기하는 화두를 위한 책을 하나 담아보자 싶어서 이번에는 글을 쓴다는 것을 한번 먼저 사봤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찰스 디킨스, 제인 오스틴, 버지니아 울프 등등 150명이 넘는 작가들이 말하는 언어의 기쁨과 한계, 작가로서의 성장통, 또 작업법, 글쓰기에 대한 지혜와 영감의 문장들을 수집한 책이고요. 작가 지망생이나 독서가 글쓰기와 언어의 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보길 추천한다라는 추천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책은요, 출판사에서 보내주신 책이고 구독자 이벤트로 선물해드릴 책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정태일 작가님의 업무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챗GPT 글쓰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요즘 관심사 글쓰기가 여기에서도 등장을 하고 또 다른 관심사로 챗GPT가 저의 요즘 관심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결합된 챗GPT 글쓰기라는 책이 신간으로 나왔다는 소식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마침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책을 5권 선물해 주실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책을 소개해 드리게 됐는데요. 이 책을 쓴 정태일 작가님은 스피치 라이터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지난 20년간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CEO들의 말과 글을 다듬어온 비즈니스 라이팅 전문가라고 하고요. 보도자료, 보고서, 연설문, 취임사, 경영, 서신 등등 온갖 글을 맡아서 썼고 또 퇴근 후에는 브런치나 책을 통해 글쓰기, 직장생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챗GPT를 여러분도 이제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챗GPT 유료 버전을 구독하고 그 위력을 나날이 실감하는 요즘인데요. 챗GPT 없이 어떻게 내가 대학을 다니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보고 논문을 쓰고 졸업을 했는지 이제는 챗GPT 없는 일상을 잘 상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챗GPT를 잘 활용하는 법을 알고 쓰는 사람과 아주 얕은 정도의 질문 수준을 가지고 쓰는 사람이 도출해내는 결과값이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챗GPT를 계속 공부하고 좋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갈고 닦아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많이 체감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유용한 신간이 나와서 이 책을 여러분께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직장인분들께 아주 유용한 팁들이 가득 적혀있는 책이었는데요. 이를테면 글쓰기 프롬프트를 적어주셨습니다. 자기소개서, 이메일과 카톡, 회의록, 보고서, 그리고 보도자료, 사과문과 심할서, 거절과 질책, 프레젠테이션, 비전 선언문, 리뷰와 칼럼까지 각 글쓰기 유형별로 적절한 프롬프트의 예시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나 연설문 써야 되는데 혹은 나 업무 이메일 작성해야 되는데 챗GPT를 통해서 전문성 있고 더 깔끔하고 유용한 메일을 쓰고 싶어. 근데 어떻게 써야 되지? 라는 질문이 들 때 이 책을 펼치면 아주 유용한 프롬프트 예시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파트 4로 가면 AI를 뛰어넘는 진짜 고수의 글쓰기 비법이라는 챕터가 나오는데요. 챗GPT가 절대 못 쓰는 걸 써라.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찾은 직장인 글쓰기의 3법칙 등등 아주 흥미로운 글쓰기에 대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말 챗GPT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업무 효율성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잘 쓰는 방법을 공부하고 활용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팁들을 가득 전수해준 책이었고 챗GPT를 활용해서 보다 매끄러운 글을 쓰고 싶은 분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챗GPT 글쓰기라는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도 안내해드릴게요. 우선 해민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댓글창에 여러분의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링크 설명란에 걸어 놓을 테니까 간단한 신청 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저의 요즘 관심사에서 기반한 책 5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이라면 이번 하울 흥미롭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또 재미난 영상으로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해미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